쓰레기란 말도 좀 과분하죠. 쓰레기는 재활용이라도 하지만.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 종북보다 더 나쁜 사람이 또 하나 있어요. 그건 또 어떤 거냐. 종북 쓰레기를 치울 수 있는 권한도 주고, 지지도 주고, 법도 주고, 무기도 있고, 모든 것을 주고, 그것 때문에 국회의원도 시켜주고 대통령도 시켜주었더니 그 종북 밑에 가가지고 굽신거리는 사람, 이건 종북을 추정하니까 종종북인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종북보다도 더 나쁜 사람들이에요. 종북보다. 그 사람들이 누군지는 다 아시죠? 이명박, 새누리당,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 요새 이명박 대통령이 용기를 얻었는지 북한보다 더 위험한 사람들이 종북 세력입니다. 종북 세력을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꼭 이야기하는 게 어제 남의 나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남의 나라 이야기. 아니, 자기가 하면 될 텐데. 아니, 형사가 눈앞에서 강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강간을 하면은 참 좋지 않습니다. 어? 그런 일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하고 논평하고 글 쓰고 앉아 있는 거 봐서는 당장 수갑을 채워야 될 텐데, 참 그런 점에서 이 도덕적 기준을 분류를 한다면 북한 정권보다 종북이 더 나쁘고, 종북을 척결하도록 모든 수단을 주는데도 그 용기가 없습니다. 용기가 없어요. 왜 용기가 없느냐 하는 것 또한 간단해요. 이념 무장이 없어서 용기가 없습니다. 이념 무장. 이념이라는 것은 두 가지 작용을 한다고 그랬죠. 이념이라는 것은 공동체의 이해관계에 대한 자각을 해주는 겁니다. 즉 공동체의 이해관계에 대해서 자각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게 이념인 것입니다. 공동체의 적과 동지가 누구냐, 국가 이익이 뭐냐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이념이고, 자기 정당성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게 이념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내가 지금 하는 것, 종북을 척결하는 것이 이게 옳은 일이다. 옳은 일은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론적으로 무장시켜주는 것이 이념입니다. 이념. 그래서 이념 무장이 된 사람은 끈질기게 싸우고 소신있게 하고 남 앞에 가서 당당하게 하고 비굴하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한 일이 옳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이명박 정부는 옳은 일을 해놓고도 무슨 죄 지은 사람처럼 숨어 다녀요. 옳은 일. 이번에 한일 간에 그 무슨 정보협정 그거 해야 될 거예요. 해야 되는 것을 당당하게 국민들한테 설명하지 않고 슬쩍 하려다가 걸렸어요. 옳은 일을 왜 당당하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4대강 개발 잘했습니다. 그러면 옳은 일을 했다고 자랑을 해야 될 텐데, 대북 경제 제재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그럼 그것을 자랑해야지.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 자기 확신이 없어요. 종북을 척결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그 전에 종북이라는 사람이 나쁜 사람들이다. 그에 대한 감정이, 이 이념 또한 감정이라고 그래요. 종북이 나쁜 사람이라는 감정이 생기지 않으면 이념이 생기지 않습니다. 어떤 연구인지는 모르지만 종북이 나쁜 사람이라는 감정을 우리가 느낄 수가 없어요. 새누리당이나 이 이명박 정부로부터. 두려워하는 건 확실한데 무서워하는 건 확실한 것 같은데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저쪽은 대한민국 체제에 대해서 정오심으로 무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종북 세력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면 전쟁을 할 수가 없죠. 전쟁인데 이건 전쟁입니다. 이념 전쟁도 전쟁이에요. 이것은 총으로 하지 않는 전쟁,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이에요.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을 정치라고 불러요. 피를 흘리는 정치를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똑같아요. 결과는.
이렇게 이 종북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됐는데, 한편으로 4.11 총선이 참 긍정적인 면이 있었다. 그래서 종북이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국민들이, 언론이 쓰는 대로 그 사람들이 진보 세력이구나, 통일 세력이구나, 개혁 세력이구나, 민족 세력이구나, 통일 세력이구나, 민주 투사들이구나 라고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이것들이 북한 정권을 추종하는 이 쓰레기 같은 자들이구나 하는 것을 어렴풋이, 그것도 이제 어렴풋이 알게 됐습니다. 어렴풋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렴풋이 알아서는 안 되니까 똑똑히 알아라고 해서 우리가 책을 하나 이거 최근에 급조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이게 서점에서 매우 잘 팔리고 있어요. 종북 백과사전인데, 이 책을 만들기 위해서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국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여러분들이 뽑은 국회, 19대 국회가 어떤 성분으로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통계가 나왔어요. 300명 국회의원이에요. 전과자가 61명입니다. 20%죠. 전과자 21%. 전과율이 제일 낮은 것은 그래도 새누리당 5%, 7명 5%. 전과율이 제일 높은 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통합진보당 13명 국회의원 중에 8명, 65% 전과자. 그 다음에 민주당 127명 중에서 전과자 44명, 35%. 그럼 전과가 뭐냐? 내용이 문제입니다. 내용이. 민주당 44명 중에서 반 22명은 국가보안법과 방공법 위반자입니다. 국가보안법과 방공법 위반자는 박정희 때 민주화 운동한 사람이 아니에요. 민주화 운동하면은 그것은 국가보안법, 방공법으로 다스리지 않고, 그건 뭐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다스렸어요. 이 사람들은 국가에 반대하는, 정권에 반대했다기보다는 국가에 반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 정권을 추종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 사람들이 22명, 나머지 22명은 뭐 화염병 던졌다든지 뭐 불길을 났다든지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그 아래는 다소 이것은 군의주의 정부 시절에 민주화 운동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만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 다음에 통합진보당 8명 전과자 중에서 4명이 국가보안법 위반자. 합쳐서 국가보안법, 방공법 위반자가 26명이다. 26명. 등등 본다면은 지금 300명 중에서 우리가 골수 종북 국회의원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사람이 30명, 40명, 그것도 적게 잡은 겁니다. 적게. 이렇게 볼 수가 있다. 18대 국회보다 그 비율이 몇 배나 더 늘었어요. 18대 국회도 완전히 깽판이 됐습니다. 그 민노당, 요새 강기갑이라는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보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건망증이 좀 심해. 쾌루탄 던지고 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국회가 마비가 됐는데, 그것보다는 그런 사람들 숫자가 5배나 6배 늘었다. 19대 국회 어떻게 될 거냐?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은 아마 불문가지입니다. 깽판, 난장판, 난동판, 이제는 쾌루탄이 18대에 등장했으니까 이번엔 수류탄이 등장할지도 모릅니다. 끔찍한 국회를 만들어 놨어요. 국민들이 속았어. 알고 지금 투표하면 아마 좀 달라질 거예요. 알고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그 책임을 져야 되는데, 속아서 이렇게 됐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속은 사람도 책임져야 되지만 속인 사람이 더 큰 책임이 있죠. 누가 속이더냐? 언론이 제일 큰 거죠. 종북을 진보라고 거짓말 해온 이 언론, 그 다음에 정치인들, 배운 무식자들, 교수들, 이 사람들 몽땅 합쳐가지고 제가 배운 무식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렇게 돼가지고, 그러나 요새 여론조사를 하면은 우리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노당한테 표를 10%를 우리가 줬습니다. 국민들이 10%. 정당 투표에서 10%. 지금은 민노당 지지율이
4%대로 떨어졌어요. 4%. 4%다. 이 부산 경남 지역은 아직도 그 4%보다 더 높더라고요. 한 5%대더라고요. 아마 이 노동자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4%로 떨어졌어요. 이 4%도 매우 많아요. 이 진보당은 개선돼야 될 정당인데 이게 지지율이 제로가 되는 게 많습니다. 제로. 기껏해야만 1%. 그러나 어쨌든 최근 한 달, 두 달 사이에 지지율이 10%에서 4%가 떨어졌다 하는 것은 나름대로 긍정적 변화가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이다. 그 긍정적 변화는 국민들이 종북 세력의 정체를 알게 돼요. 정체를 알기 시작했다. 국민들이 진실을 알게 되면은 다른 게 많이 이제 변한다. 문제는 그 다음 문제죠.